자, 다음 내용으로 열량. 자, 열량, 열에너지, 열량 이거 좀 볼게요. 열량은 표시를 Q라 표시를 하고 단위를 새로운 물리라는 줄 알았겠죠. 뭐 칼로리, 큰 단위는 칼로리 표시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녀석이 에너지와 같은 형태의 물리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몇 줄에 얼마큼 일할 수 있는지를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알아낸 것이 뭐냐면 열의 일당량이라는 개념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열의 일당량. 그래서 1칼로리라고 하는 이만큼의 열량 자체가 4.2줄하고 차이가 없다 이렇게 쓰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얼마큼 기체라고 일을 하고 따질 때 열량을 단위를 요걸 안 쓰고 요걸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관계를 나중에 쓴다는 것도 알아보시고, 그럼 이 열량 자체는 한마디로 얼마큼의 열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 열량을 측정할 때 관점은 이겁니다. 이 물체, 어떤 물체를 온도를 올릴 때 얼마큼의 열 에너지가 들어가는가, 열량이 들어가는가 하는 건데, 이 녀석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열량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온도를 많이 올릴수록 열량이 많이 들어가는 걸 알아낸 거고, 물질의 종류마다 올라가는 열 에너지가 다르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물질에 가지는 비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런 관계를 가져요라고 식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요 C가 물질이 가지는 어떤 1kg을 1도씨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우리가 비열로 말씀해줘. 그러나 열량. 이게 비열이에요. 됐죠?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중학교 때도 요식을 써요. 시멘트 해가지고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있고, 여기는 C와 비열과 질량을 곱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대문자 이렇게 C 적은 다음에, 대문자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 온도차, 온도 변화. 그럼 이때 이 C는 열에다가 질량 넣고 똑같이 말하죠. 얘를 이름을 열 용량이라고 씁니다. 열 용량.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은 언제 쓰는 겁니까? 열을 줘가지고 온도를 변화줄 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만큼의 열이 들어갔네요라고 할 때 쓰는 식이 되는 거지. 이 두 가지는 온도 변화를 일으킬 때 어떤 물체가 그때 들어가는 열 에너지가 얼마인가를 구할 때 쓰는 식이라고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물질에다가 열을 준다고 무조건 온도 올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 상태 변화 배웠죠? 물체가 상태 변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상태 변화할 때는 들어가는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는 온도에 대한 식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때는 식이 뭐가 됩니까? 했다면 Q로 인해서, 또 줘볼게요. Q를 인해서 나타나는 게 변환열이라고 해서 L 적어놓고 밑에다가 델타 M 적어줍니다. 온도 변화가 아니고 상태 변화 일으키는데 들어가는 열 에너지가 되는 거지. 1kg만큼의 변화를 주는데 들어가는 열 에너지를 변환열, 이름을 변환열이라고 해요. L. 굳이 따지면 N으로 되겠다, 그죠? 델타만 줄거 N 적을게. 1kg을 변환시킬 때 들어가는 열 에너지를 변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변환열에는 너희가 알고 있는 기화열, 액화열, 이런 융열을 있잖아. 그런 정보가 되겠지. 상태 변화를 일으킨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고. 그럼 이런 상황을 내가 주로 이런 거죠. 어떠한 물질이 있고, 어떤 물질이, 물로 잡을까? 어떤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질이 하나 있는데, 금속을 잡을게. 금속을 뜨겁게 가야 되는 것을 안에다 퐁당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한쪽에 물에 대한 정보, 비열값하고, 질량값하고, 온도값이 있을 것이고, 금속의 비열값하고, 금속의 질량하고, 금속의 온도가 있을 건데, 이 온도가 많이 더 높았다면 이걸 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쪽은 온도가 좀 더 올라갈 테고 뜨거운 데서는 온도가 좀 낮아져가지고 두 개가 언제가 될 때까지 열 표형 상태가 될 때까지 온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열 표현 됐을 때 온도를 임의로 T라고 잡을게요. 됐나? 그럼 이렇게 T를 잡았을 때 나타나는 것은 한쪽에서의 열량과 한쪽에서 열량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동되는지 보자는 거지.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열량 자체가 C1에다가 M1에다가 온도가 나중 온도 빼기 처음 들었으니까 1은 되겠죠. 1이겠지. 이게 이쪽에서 나타나는 열량입니다. 열량. 그런데 이 값은 무조건 더 열 자체를 받은 상태 되겠죠. 왜? 이 값이 양수 나오거든요. T1보다 T가 더 높은 거되니까 이 값이 양수 나오는 거지. 다음 이쪽은 볼까? 이쪽은 비열 C2에다가 M2에다가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하면은 이 값은 오히려 음수가 나와요. 왜? 나중 온도가 T2보다는 더 낮은 온도 돼버리거든. 두 개 섞었을 때. 그래서 이쪽은 하나의 양수로 나온 것이 Q1이고 Q2. 이쪽에서 열량 자체가 Q2라 양이 나왔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은 그리고 이 짝치를 내가 열량계라고 하는 어떤 공간식을 따면 이 값의 합이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 이 두 개의 합이 0이라는 거죠. 한쪽이 잃은 열 에너지와 한쪽이 얻은 에너지의 합은 같다 해주는 거지. 이게 무슨 법칙이냐면 열량 보존의 법칙이죠. 그러면 두 물체만 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물체이든 간에 그걸 전체를 하면 전체적으로 하면은 시그마 Q의 전체 합은 뭐 나온다? 무조건 0이 된다는 거지. 내가 이 장치를 열량계라고 하는 장치에서 실험했다면 무슨 말이지? 다른 말로 단열재들이 열량계라. 단열되는 공간에서 내가 실험했다면 이거는 항상 만족한다는 거지. 어딘가는 열 에너지를 잃을 거고 어딘가는 얻을 건데 전체적인 합은 결론적으로 0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나?